한국가스공사의 부채는 무려 52조 원입니다. 부채 비율은 500%에 달하죠.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제때 못 올려 그렇다며 요금 인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작 임원 연봉을 30%나 올렸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상화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국가스공사 임원들의 평균 연봉은 1억 7천만 원으로 재작년보다 30% 올랐습니다. 직원 연봉도 6.6% 오르며 평균 9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연봉이 오른 건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에서 가스공사가 성과급 마지노선인 C등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재작년엔 D등급으로 낙제점을 받았지만 지난해엔 한 단계 오른 겁니다. 그런데 가스공사는 그 사이 부채가 18조 원이나 늘면서 부채 비율이 500%까지 올랐습니다. 1년 새 오히려 재무 상태가 나빠지며 사실상 자본 잠식에 빠진 겁니다. 하지만 경영평가에선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재무관리 항목의 점수가 100점 만점에 5점뿐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가스공사는 6점이 배정된 지역상생 중소기업 협력에서 높은 점수를 땄고 7점을 차지하는 에너지 수급 안전성, 가스 품질 등의 점수도 잘 받았습니다. 한국전력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재작년 6조 원에 달하는 적자에도 지난해 C등급으로 평가돼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큰 공기업들은 거의 항상 어느 정도 잘 받아요. 경영평가 대비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엄청나게 더 많죠. 평가를 하게 되면 거기서 대응팀들이 만들어지거든요. 비판이 커지자 기획재정부는 뒤늦게 지금까지 5점이었던 재무관리 배점을 20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지난해 한국전력이 32조 원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1년 전보다 5.5배 늘어난 사상 최악의 적자입니다. 석유와 가스 등 전기를 만드는 연료값이 급등했는데 대선 전후에 전기요금은 그만큼 못 올렸습니다. 문제는 한전의 빚은 언제든 국민이 전기요금으로든 세금으로든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늦어질수록 폭탄의 크기가 더 커진다는 게 고민입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입니다. 최악의 적자를 낸 건 연료비는 급등하는데 전기요금은 많이 못 올렸기 때문입니다. 발전소를 돌리기 위해 해외에서 석유나 천연가스를 사오는 데 드는 돈이 35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세 차례 올린 전기요금으로 늘어난 수익은 8조 원대여서 연료비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재작년과 지난해 적자를 합치면 누적 적자는 38조 원이 넘습니다. 당장 한전은 자체 채권인 한전채를 올 들어서만 2조 원가량 찍어서 모자란 자금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빚을 늘리면 부실은 더 커집니다. 적자가 더 늘어나는 걸 막으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려면 2026년까지 계속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석입니다. 산업부의 시뮬레이션대로라면 당장 올해 적자를 면하려면 전기요금을 1년간 킬로와트시당 51.6원 올려야 합니다. 평균 사용량을 쓰는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15,000원을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한전은 올해 1분기 목표치의 25%인 13.1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 인상폭을 조절하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가 변수입니다.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폭을 줄이는 대신 3년에 걸쳐 나눠서 올리면 올해도 14조 원 넘는 적자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적 적자가 50조 원이 넘게 됩니다. 눈덩이처럼 커질 부실을 감안하면 올해는 전기요금 인상폭을 줄이더라도 그 이후엔 전기요금을 더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정부가 2분기 전기요금을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자 적자 늪에 빠진 한국전력은 국민들에게 요금을 올려달라고 호소하면서 대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월급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줄어드는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적자 해소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걸로 보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오늘 한국전력이 낸 입장문입니다. 팔수록 손해여서 전기요금을 제때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신 한전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인건비를 감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임직원의 외유성 출장과 태양광 비리 등이 잇따라 터지다 내놓은 자구책입니다. 올해 임금 인상분과 오는 6월 결정되는 성과급 반납 등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전 직원이 1.4%인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면 총 294억 원입니다. 임원부터 차장 직급까지 5,200여 명의 성과급 반납 예상분은 354억가량입니다. 다 합쳐야 650억 원 정도인데 32조 원이 넘는 지난해 영업적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나마 성과급을 반납한다는 약속은 공수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해 급격히 악화된 채무로 경영평가 D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전 임직원이 연봉을 더 삭감하더라도 적자 해소에 큰 도움은 안 됩니다. 한전의 인건비가 매출의 3.5%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한전이 낼 수 있는 자구안은 스스로 인건비의 일부를 반납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가격을 올리거나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30조 원 넘는 적자를 냈죠. 그래서 전기료를 올려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전과 그 자회사 임원이 마치 해외여행 가듯 10여 차례 해외 관광지 출장을 가다가 적발됐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일정을 겹치게 만들어 함께 관광하기도 했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수천 개의 바위섬으로 유명한 베트남 대표 관광지 하롱베이입니다. 한국전력 임원 A씨와 한전 KDN 임원 B씨는 지난해 11월 각각 베트남 출장을 와서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출장 목적과는 관계없는 곳입니다. A씨는 요르단의 고대 유적지 페트라, B씨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가기도 했습니다. 관광을 할 때마다 가이드와 렌터카, 식사 비용 등은 두 기관의 현지 지사나 법인에서 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관실이 적발한 한전 임원 A씨의 해외 출장 내역입니다.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해외 출장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어기고 5차례에 걸쳐 8개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비슷한 시기 한전 KDN 임원 B씨도 7차례에 걸쳐 14개 나라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두 사람은 베트남뿐 아니라 미국, 일본 출장도 날짜를 맞춰가서 함께 관광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직접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업무였고 일정도 단순한 업무 보고와 현장 견학이 전부였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현지 지사와 법인에서 받은 관광 비용 570만 원을 환수하겠다는 게 산업부의 방침입니다. 퇴직한 A씨는 공직 재임용을 막고 현직에 있는 B씨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적절한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 합치면 수억 원의 출장비를 썼는데 이 정도로 끝내는 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